이 이야기하면 딱 제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위권이면서 완전히 국어, 영어 쪽으로 재능을 가지고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국어와 영어만 꺼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 4가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한 공부법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위권 아이들이 중위권이 되기 위한 공부법, 그리고 중위권 아이들이 상위권이 되기 위한 공부법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럭저럭 잘하는 아이들, 반에서 한 5등, 6등 이렇게 하는 아이들, 확실한 최상위권 1, 2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공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우리 아이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 4가지. 오늘 첫 번째는요, 과목별 밸런스 잡기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집요함, 열심히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요함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좋아하는 쪽,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 이야기하면 딱 제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위권이면서 완전히 국어, 영어 쪽으로 재능을 가지고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국어와 영어만 꺼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어하고 영어를 풀면 계속 알고 맞히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수학만 펼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계속 틀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루 공부 시간이 국어, 영어에 굉장히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일정한 시간이고 국어, 영어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면서 스스로 기분 좋은 경험만 늘리고 있을 뿐 한 단계 레벨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상위권에서 최상위는 아니지만 거의 최상위권에 근접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고1 시절에 깨닫고 수학 공부 시간을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본능적으로 잘하는 국어와 영어만 공부하다가 내가 수학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시간을 늘리면서 수학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자 성적이 같이 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 시간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에 많이 초점 맞추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독서만 강조하시는 부모님 계시고요. 또 수학만 강조하시는 부모님 계시고 또 영어만 강조하시는 부모님 계시거든요. 물론 어떤 특정한 하나를 한다라는 것은 그 분야에 더 잘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한국 같은 입시 교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개인적인 취향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이 3가지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우리 아이는 이 3가지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또 살펴보시고 조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 4가지. 오늘 두 번째는요, 폭넓은 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독서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독서할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 내용의 배경 지식들이 다 독서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학원 레벨 테스트라든지 중학교 뭐 한 2학년 때 이런 테스트를 볼 때는 공부에만 집중한 아이가 유리할 수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수업을 이해하고 특히 대학교 이후로도 아이가,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니까요, 대학교 이후로도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독서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 중학년 정도까지는 편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편독, 특정한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문해력이 길러지고 독서를 좋아하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편독을 주의하면서 폭넓게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최상위권이 되려면 뇌가 굉장히 열려야 됩니다. 이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열린다. 다양한 방면으로 상식이 생기고 아는 것들이 많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많은 내용,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해가지고는 이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요즘 시대는 융합과 통합의 시대죠. 정말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식견, 대단히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들어는 받고 정도는 돼야 설명을 들었을 때 좀 더 친숙하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권 아이들의 집요함과 열심이, 공부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독서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 4가지. 세 번째는요,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이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공부할 것 정하고 알려주고 꾸준히만 하면 이 초등학교에서 상위권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정말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 습관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반성하고, 이 반성한 결과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이 일련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내가 공부해보고, 이건 내 방식과 안 맞구나, 나는 이런 방식이 더 잘 기억나는구나, 이런 게 더 도움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메타인지죠. 결국에는 메타인지를 길러서 이 모든 방식들을 나에게 최적화하는 사람만이 최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부모님이 절대로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아이가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규칙적인 공부 습관까지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도와주시되, 아이가 어느 정도 상위권이 되고 안착이 된다면 너는 어떤 공부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네 스스로 봤을 때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시킨 것을 그냥 성실히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가면 더 이상 엄마가 터치할 수 없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이후로 초등 고학년까지 습관 만들어 주시고, 제가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의 그 이야기를 썼죠. 초등 5, 6학년 때는 공부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춘기와 독립이 되면서 중학교부터 자기가 스스로 달릴 수 있거든요.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 4가지. 오늘 네 번째는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최상위권과 상위권 사이의 차이라고 하면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사고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조직적이고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상위권은 시키는 것을 열심히 잘하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인데, 이것이 한 단계 레벨업 되어서 최상위권이 되려면 시켜서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처럼 메타인지도 이용해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따라가는 수준에서 이제는 퍼스트 프론티어,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을 쓴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요, 교육 전문가가 자녀 교육 하나만 선택하겠다면 저는 바로 이걸 고르겠습니다 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서 선택한 것이 바로 독서 토론 논술입니다. 이 논술이 글쓰기잖아요. 이 논술은 생각을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위권, 중위권 아이들이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시키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독서 토론 논술 중에 독서 토론입니다. 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독서를 통해서 인풋을 넣어주고, 그 다음 2단계 토론과 하브루타를 통해서 이것을 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학년이 올라가고 아이의 사고력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것이 이제 체계적인 글쓰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과목별 밸런스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상위권 아이들 집요함과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목별 밸런스죠. 국어 좋아하는 아이는 국어만 하려고 하고, 수학 좋아하는 아이는 수학만, 영어 좋아하는 아이는 영어만 하려고 하는데, 이 세 과목의 밸런스는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사회, 과학까지 밸런스를 잡으셔야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폭넓은 독서였는데요, 역시나 그런 집요함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그런 습성을 넘어서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는 분야만 읽지 말고, 이제 통합과 융합의 시대니까 새로운 분야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읽으라고 하면 좀 읽기 싫어하니까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인데요, 상위권까지는 부모님이 시켜서 잘할 수 있지만 최상위권 아이들은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공부의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모님이든 과외 선생님이든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고, 오직 자기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공부에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해서 다시 고치는 이 과정을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너는 어떨 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모르는 걸 외울 때는 어떻게 했어? 이것들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등의 질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글쓰기인데요. 이 글쓰기는 생각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위권, 중위권까지는 독서와 토론, 하브루타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이제 상위권이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 최상위권이 된다는 것은 그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글쓰기니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의 글은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에서 우뚝 빛나는 최상위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서 컷.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아 죽겠네.